오늘도 바쁜 하루 속 은하야담에 들러주셔서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고단한 마음 잠시 내려두시고 재미난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라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사옵니다. 설아야, 이놈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판서의 고함이 한양 북촌 기와집을 울립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로 이름난 그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선 이판서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아버님, 제 뜻은 변함없습니다. 23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채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 딸이 관상 보는 법을 배워서 이 지경이 되었어. 이판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오늘 아침 데려온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거지였으니까요. 때 묻은 누더기 옷에 상처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위감은커녕 사람 대접도 받기 힘든 모습이었지요.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관상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의 이마에는 귀한 기운이 서려 있고 눈매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루한 모습이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관상을 배우긴 배웠구나. 하지만 저런 거지가 무슨 큰 인물이 된다고. 마당 한편에는 설아가 데려온 거지 총각이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민재나리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그 말에 민재라 불린 청년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한양 북촌에 자리한 이판서 댁은 30년 넘게 관상으로 이름을 떨쳐온 집안이었습니다. 양반부터 상인까지 이판서를 찾아와 운명을 물었지요. 이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판서에게는 외동딸 설아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설아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관상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설아의 재능은 놀라웠지요. 10살 때 이미 사람의 얼굴에서 성품을 읽어냈고 15이 되자 운명의 흐름까지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자가 관상을 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설아는 아버지의 그늘 뒤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설아가 20을 넘기자 이판서는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운명을 봐준 관상가답게 이판서는 사위감을 고를 때도 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요. 내 딸에게는 최고의 관상을 가진 신랑을 찾아줘야 해. 이판서는 3년 동안 한양과 경기도 각지를 돌며 좋은 관상을 가진 총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과거 급제가 확실한 도령, 장사 수완이 뛰어난 상인 아들, 문무를 겸비한 무관 집안 자제까지. 하지만 설아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관상은 좋으나 마음이 탐욕스럽습니다. 저분은 얼굴은 준수하나 눈빛이 교만합니다. 설아의 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이판서는 답답했지요. 설아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님, 저는 진심이 담긴 눈빛,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 설아는 23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관상가 딸이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닌가? 이판서는 초조해졌지만 설아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설아가 종로시장을 지나다가 눈길에 쓰러진 거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지만 설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지의 얼굴을 본 순간 설아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지요. 이 사람이야. 때와 흙투성이 얼굴 아래로 범상치 않은 이마와 눈매가 보였습니다. 설아는 망설이지 않고 거지를 일으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버지 앞에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아버님,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요. 평생 관상을 봐온 자신도 저 거지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딸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설아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정말로 저 거지를 택하겠다는 게냐? 예, 아버님. 이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그날 밤 설아는 안채 자기 방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설아는 아버지가 데려온 신랑감들의 얼굴을 하나씩 생각했지요. 첫 번째 신랑감은 개성 부잣집 도령이었습니다. 이판서가 직접 개성까지 가서 찾아온 청년이었지요. 28살의 준수한 외모에 과거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설아야, 이 도령의 관상을 보거라.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짙으니 학문의 기운이 있고 코가 오뚝하니 재물운도 타고났다. 이판서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설아는 그 도령을 만나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의 눈빛을 보십시오. 상대를 대할 때 늘 위아래를 재는 눈빛입니다. 저 눈은 사람을 귀천으로 나누는 눈이지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냐? 양반이라면 당연히. 아버님, 저는 제 아래 사람들을 깔보는 남자와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도령과의 혼사는 무산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도령은 다른 지방과 혼인한 후 아내를 구박하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두 번째 신랑감은 한양의 큰 포목상 아들이었습니다. 25에 이미 아버지 가게를 거들며 장사 수완을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이판서는 이번에야말로 딸이 마음에 들어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설아야, 이 총각은 양반 출신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 관상도 부귀의 상이니 내 짝으로 손색이 없어. 하지만 설아는 그 총각을 만난 후에도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분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재물 이야기만 하더군요. 저분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판서는 답답했지만 설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과연 몇 달 후 그 총각은 큰 돈을 벌려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해 가게를 잃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신랑감은 무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무예도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이판서는 이번에는 딸도 흠잡을 데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설아야, 이 양반은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지 않느냐? 성품도 곧다고 하니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 게다. 설아는 그 양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그 양반이 지나쳐가는 모습이었지요. 노인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양반은 옷에 흙이 묻을까봐 피해갔습니다. 아버님, 저분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지요. 이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아버님,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요. 주변에서는 설아를 두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관상가 딸이 눈이 너무 높아서 시집을 못 간대. 제 주제도 모르고 까다롭게 군이 저러다 늙어 죽겠어. 하지만 설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설아가 종로시장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눈이 소복이 내린 겨울 저녁 해는 이미 기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습니다. 설아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담벼락 아래 쓰러진 사람이 보였어요.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설아는 발걸음을 멈췄지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설아가 다가가 거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때와 흙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넓은 이마, 깊은 눈매, 곧은 코.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설아가 거지를 흔들자 거지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체념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맑고 깊은 슬픔만 가득했지요. 제발 죽게 내버려 두시오. 거지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나가던 품팔이 아저씨에게 부탁해 거지를 업어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채 별채에 거지를 뉘어 약을 먹이고 따뜻한 죽을 먹였지요. 사흘 동안 설아는 거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거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넷째 날 아침 거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뜨고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소인을 왜 살리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설아의 말에 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지요. 소인의 이름은 민재라 합니다. 그렇게 설아는 민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볼수록 설아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이라고. 설아는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의 관상에는 큰 인물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거지 신세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설아는 그것을 확신했지요. 내일 아버님을 다시 설득해야겠어. 설아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아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판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버님, 민재나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저었지요. 거지의 사연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아버님, 민재나리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설아의 말에 이판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재는 원래 경상도 안동의 양반 집안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셋째였지만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민재가 20살이 되던 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민재의 큰형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은 큰형의 친구가 영모를 꾸미다 발각된 것이었는데 큰형도 그 모임에 몇 차례 참석했다는 이유로 함께 잡혀갔지요. 민재야, 내가 살아야 한다. 도망쳐라. 아버지는 민재를 급히 불러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민재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집안을 습격했어요. 아버지와 형들은 모두 잡혀갔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민재는 한양까지 도망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모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재 또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지요. 신분을 숨기고 떠돌던 민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설아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어 한양 거리를 떠돌았지요. 그러던 중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설아의 이야기를 듣던 이판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영모라, 그것이 정말 억울한 누명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아버님, 민재나리의 눈빛을 보십시오. 저 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설아가 간곡히 말했지만 이판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설아야,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설령 그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한들 역적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야. 그런 사람과 혼인하면 우리 집안도 화를 입을 수 있어. 아버님,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사람의 운명을 봐오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재나리는 비록 거지지만 저 사람 안에는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좋다.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겠다. 설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년을 기다려라. 3년 안에 그 청년이 제 발로 일어서거든 내가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정한 사람과 혼인할 것이니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설아는 기쁜 마음으로 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별채에서 쉬고 있던 민재는 설아가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가씨, 소인 때문에 아가씨와 대감마님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재나리,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조건을 내셨습니다. 설아가 이판서의 말을 전하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소인이 3년 안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나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저는 나리의 관상을 보았고 나리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을 압니다. 민재는 설아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스스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재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재는 과거 시험장에 앉아 있었어요. 붓을 들고 답안을 쓰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요. 이튿날 아침 이판서는 민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 수는 있다. 하지만 거저 먹을 수는 없는 법이니 일을 해야 할 것이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민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판서는 민재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민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관상가 댁에 거지가 들어와 일한대. 듣자 하니 그 거지가 관상가 딸의 신랑감이래. 말도 안 돼. 관상가가 미쳤나? 하지만 민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판서 댁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아가 몰래 빌려준 책을 읽었어요. 민재나리, 이 책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설아는 몰래 민재를 도왔습니다. 책을 구해다 주고 때로는 밤에 몰래 만나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설아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웠기에 민재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나리를 만나 기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설아는 민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자 민재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몸을 쓰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민재의 눈빛만큼은 날로 맑아졌습니다. 이판서는 민재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재의 성실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시켜도 민재는 묵묵히 해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정말 양반 출신이 맞나? 이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양반이라면 을의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데 민재는 달랐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판서는 민재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응시할 생각이냐? 예, 대감마님.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는 역적의 가족이 아니냐?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겠느냐? 소인의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하늘이 아십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민재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저 눈빛은. 이판서는 순간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거지의 누추한 모습만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때가 벗겨지고 얼굴에 살이 오르자 민재의 이마와 눈매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설아가 본 것인가? 이판서는 놀랐습니다. 민재의 관상에는 분명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어요. 이판서는 평생 관상을 봐왔지만 처음에 민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재야. 이판서가 처음으로 민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소인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소인의 가족처럼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이판서는 민재에게 어려운 글귀들을 물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까지. 민재는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비록 3년 가까이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민재의 학식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내 실력이라면 과거에 응시해 볼 만하구나. 이판서가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었지요. 문제는 내 신분이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한 과거에 합격하기는 어려울 게다. 알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인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까지 소인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판서는 민재의 각오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저녁 무렵 설아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민재나리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저 청년의 학식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이판서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설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설아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꼬리표 말이야. 설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민재나리의 집안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판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사실 나는 저 청년이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설아야, 너는 그래도 기다리겠느냐? 예, 아버님. 설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재나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민재를 몰래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재나리 아버님께서 나리의 학식을 인정하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민재가 감사의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소인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아가씨는 소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리는 반드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재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가씨, 소인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아가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설아는 그런 민재를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이 민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이듬해 봄 민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가 허락한 것이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저녁에는 마을 서당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민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네의 학식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네. 이미 과거에 응시해도 될 만한 실력이야. 아직 부족합니다, 훈장님. 민재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서당에는 어린 학동들뿐 아니라 민재 또래의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재를 무시하던 선비들도 민재의 실력을 알게 되자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민재 형,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게. 민재, 자네 글씨가 참 좋구먼. 민재는 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규라는 선비와 특히 가까워졌어요. 박규는 민재와 동갑이었고 역시 과거를 준비하는 처지였습니다. 민재, 자네는 어느 집안 출신인가? 박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는 역적의 가족입니다. 박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박규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그래서 어쩌겠나. 자네가 역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자네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내도 들어서 안다네. 고맙네, 박규. 민재는 박규의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박규는 민재를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재는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이판서는 민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이판서의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병조판서를 지낸 김대감이었어요. 김대감은 이판서에게 관상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대감, 자네 집에 일꾼이 하나 새로 들어온 모양이군. 김대감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예.
그냥 거두어 준 사람입니다. 이 판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대감은 민재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 청년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이 판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대감은 관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뛰어났거든요. 글쎄요, 그저 평범한 일꾼입니다. 허허, 이 대감. 자네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평범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저 청년 한번 불러보게. 김대감의 고집에 이 판서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공손히 절했어요. 소인 민재라고 합니다. 민재라. 이름이 좋구먼. 젊은이, 자네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 사서삼경과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대감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준비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김대감은 민재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의 식견과 말씨에 김대감은 크게 감탄했어요. 이 대감, 저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제대로 키우면 큰 인물이 될 제목이야. 김대감이 돌아간 후 이 판서는 민재를 다시 봤습니다. 김대감 같은 고위 관료가 민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서는 민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께서 특별과거 시험을 연다는 소식이었지요.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제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응시해도 될까요? 민재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시하십시오. 나리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하지만 역적의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나리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판서에게 말하자 이 판서는 의외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다.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이 판서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았지요. 문제를 보는 순간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었어요. 민재는 붓을 들어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민재를 설아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아가씨.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민재가 밝게 웃었습니다. 설아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예, 아가씨.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판서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시험은 어땠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감마님. 민재의 대답에 이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열흘 후 과거 합격자 방이 나붙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어요. 설아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방 앞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 명단을 봤지요. 그리고 그 순간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 명단 한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설아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재라는 자가 이 집에 있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역적 민씨 집안의 후손이다. 과거 합격이 취소되었으니 당장 관하로 나와야 한다. 민재의 신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관하로 끌려갔어요. 설아는 급히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민재나리를 도와주십시오. 설아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역적의 가족은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단다. 이판서도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김대감님께 부탁드려보면 어떨까요? 김대감님께서는 민재나리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판서는 고민하다가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김대감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래, 그 청년이 민씨 집안의 후손이었단 말인가? 예, 그런데 민씨 집안의 영모는 억울한 누명이라고 합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민씨 집안 사건은 당시에도 의문점이 많았다네. 김대감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민씨 집안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씨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큰일이군.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야겠어. 김대감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사실을 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며 재조사를 명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씨 집안은 정적들의 음모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처벌하고 민씨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지요. 민재를 즉시 석방하고 그의 과거 합격을 인정하라. 임금의 명에 따라 민재는 풀려났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은 민재의 뛰어난 답안을 보고 감탄하여 민재를 장원급제자로 발표했어요. 민재는 장원급제를 하였으니 홍패를 내려라. 민재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역적의 가족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를 설아와 이판서가 맞이했습니다. 이판서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 자네를 의심한 것을 용서하게.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대감마님,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가 깊이 절했습니다. 설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나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리는 반드시 일어서실 거라고.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가씨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상가 댁의 거지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지요. 세상에, 그 거지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관상가 딸의 눈이 정말 대단했구먼. 사람들은 설아와 민재의 이야기를 신기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재의 장원급제 소식이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역적의 가족이었다가 명예를 회복하고 장원급제까지 한 일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이판서는 민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민재, 앉거라. 이판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재, 솔직히 말하마.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내가 거지라는 것만 보였다. 설아가 너를 선택했을 때도 나는 딸이 미쳤다고 생각했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판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 평생 사람의 관상을 봐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봐야 했는데 말이야. 대감마님, 민재, 너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 조건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건을 거두겠다.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 내 딸과 혼인해도 좋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마님, 정말이십니까? 그래, 내 딸 설아를 내게 맡기겠다. 부디 설아를 잘 돌봐주게. 민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소인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설아 아가씨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재. 이제 너는 내 사위니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 이 판서는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 판서는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가 들어오자 이 판서가 말했어요. 설아야, 너는 아비보다 눈이 밝았구나. 민재를 알아본 것은 너였다. 아버님, 설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너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저희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판서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설아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제 혼례를 준비해야겠구나. 이 판서의 말에 설아와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혼례를 준비했어요. 장원급제한 사위를 맞이하는 것이니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재와 설아는 화려한 혼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소박한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판서는 두 사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혼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지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당당한 선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 거지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민재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설아 덕분이었어요. 설아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나왔어요. 민재는 설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아도 민재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이 판서는 두 사람을 축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예전에 민재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재나리 축하드립니다. 설아 아가씨 행복하십시오. 민재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잔치 중간에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소인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지요. 소인은 3년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거지였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었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소인을 살렸습니다. 민재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소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소인의 마음을 봐주었습니다. 소인을 믿어주었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소인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소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판서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신방에서 민재와 설아는 마주 앉았어요.
설아,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믿었을 뿐입니다. 일어선 것은 나리의 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이 신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혼례를 올린 지 한 달 후, 민재는 관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민재를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살피는 자리였지요. 민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해주고 탐관 오리들을 징벌했어요. 민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민재 나리는 청렴하고 공정하다더군. 그날이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백성들은 민재를 칭송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백성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습니다. 설아는 남편을 내조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이판서 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설아는 정성껏 그들을 도왔지요. 어느 날 이판서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자네에게 고마운 말을 하고 싶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덕분에 나는 평생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네. 관상이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이판서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얼굴만 봤지 그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네. 하지만 설아는 달랐어. 설아는 자네의 마음을 봤고 그것이 옳았지. 장인어른, 민재, 자네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네. 고맙네. 민재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판석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설아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판서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관상이 있구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느냐겠지. 이판서의 말에 민재와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거지였을 때를 떠올리며 이 아이에게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몇 년 후 이판서는 관상가로서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조언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이 대감, 제 아들의 관상을 봐주십시오. 관상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네. 자식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게. 그것이 가장 좋은 관상이네. 이판서의 말은 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판서가 변했다고 수군거렸지요. 관상가가 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네. 세상에, 이 대감도 많이 변하셨구먼. 하지만 이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이판서는 민재와 설아 그리고 손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지요. 민재, 설아야. 이판서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며 살았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지.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아버님, 설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들을 보며 배웠네. 민재는 거지에서 장원급 제자가 되었고 설아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그것이 진정한 관상이었네. 이판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둘러싸고 앉은 가족들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민재는 설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준 설아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설아도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판서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옛날에 한 관상가가 있었는데 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에 가득 떴습니다. 이판서 댁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세월이 더 흘러 민재는 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하고 청렴했어요. 설아는 남편을 잘 내조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지였던 민재나리가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되다니. 관상가 딸 설아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저 부부가 보여주었지. 이판서는 훗날 세상을 떠나면서 민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민재, 자네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네. 자네 덕분에 진정한 관상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말이야.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판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러도 민재와 설아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거지에서 장원급 제자가 된 민재, 그를 믿고 기다린 설아,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관상가 이판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와 설아는 평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하게 자랐지요. 이판서 댁은 대대로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 집안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 총각을 선택해 대박난 관상가 딸 설아와 민재의 이야기입니다.